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경남 통영을 찾았습니다. 오래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절마다 혹은 지역마다 달라지는 품목을 중복 없이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동서 남해안을 골고루 로테이션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일정은 남해안 편이고요. 통영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통영의 로컬 시장이죠. 여긴 새벽에 일찍 열었다 일찍 파하는 게 특징이라서 이른 시간에 방문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도매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은 점심때가 다 된 늦은 시간이긴 하다만 그래도 함께 서울시장 모습 둘러보시죠. 여긴 수산물 비중이 높긴 하나 수산시장은 아니고 농산물의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종합상설시장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야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런 다양한 건어물들도 있고, 우선 먼저 횟집 골목 쪽으로 가볼게요. 그쪽은 오후까지도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대신 여긴 일찍 닫는 어물전에 비하면 생선 시세는 조금 더 높습니다. 먼저 다양한 패류들이 보이는데요. 매니저는 눈에 불을 켜고 갑각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죠. 이맘때는 아직 괜찮은 갑각류가 없을 때라 보이는 거라곤 요 자잘한 크기의 민꽃게 정도네요. 하물며 여긴 수입 대게나 킹크랩도 없는 것이죠. 하하. 이때부터 매니저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산 전복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연산은 양식과 달리 이렇게 분홍빛을 띠는 녀석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마치 홍합처럼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올해 유독 많이 보이는 듯한 대마 쪽입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꼭 립스틱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다 살아있는 녀석들입니다. 살이 많고 달아서 뻘만 잘 제거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간만에 돌아온 매니저 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이건 무슨 조개? 피크너. 오, 얘는? 대왕. 게조개. 게이지? 게조개는 통영에서 즐겨 먹는 조개입니다. 옛부터 향토 음식인 게조개 유곽으로도 즐겨 먹었는데요. 유곽이라는 건 게조개 살을 발라내어 다진 뒤 각종 야채와 된장 베이스에 가진 양념을 섞어 이를 다시 게조개 껍질에 채워 화롯불에 굽는 음식입니다. 손이 많이 가서 요샌 보기 힘들고 간혹 다찌집에 가면 맛볼 수 있죠. 얘는? 바지락. 오, 얘는? 이거는 참소라. 얘는? 몰라. 난 아오이 소라밖에 몰라. 이건 뭔지 알아? 몰라. 아, 이거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야? 8월 수행평가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니 확실히 소라가 많이 보이네요. 수저에 보이는 게 모두 소라입니다. 보통 봄이 제철이라지만 사실 뭐 여름에도 맛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 물고기는 북발입니다. 1kg에 3마리 정도는 올라갈 법한 작은 사이즈네요.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지속한 덕에 이젠 남해안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그 틈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건 쏨뱅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통영은 뭐 워낙 다양한 어종들이 나기로 유명하지만 특히나 장어류도 많이 납니다. 이건 붕장어고요. 집집마다 수조에 이 녀석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붕장어는 통영의 향토 음식인 시라쿠과도 연관 있는 생선이죠. 옛날엔 이 붕장어를 손질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했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형편이 어렵던 시기였죠. 그때 나오던 부산물인 대가리를 모아 끓여 먹던 게 바로 오늘날 시라쿠의 시초입니다. 이쪽 수조에도 장어가 들어있는데 이건 붕장어가 아니라 갯장어입니다. 흔히 하모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 생선 중 하나죠. 가격은 붕장어보다 이 갯장어가 더 비쌉니다. 여기도 장어가 하나 더 있네요. 꼼장어입니다. 사실 분류상 꼼장어는 장어류가 아니죠. 한술 더 떠서 어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데는 뭐 아무 문제 없죠. 이제 여기저기 전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느덧 살도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전어는 시즌마다 크기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 화로를 막서리로 먹기엔 이맘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전어 어떻게 해요, 어머니? 2만원씩? 어머니 전어는 어떻게 해요? 2만원씩? 가격은 어느 집이나 2만원으로 다 똑같았네요. 이걸 사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딜 가나 싱싱한 전어가 한가득이니 저도 먹고 싶네요. 곧 전어값 오르기 전에 한 접시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통영은 양식업의 메카답게 온갖 양식 어종들이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산까지 맛있는 생선들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저는 항상 이런 자연산 잡어바구니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자잘한 잡어들을 섞어서 모둠회로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대체로 이런 잡어들은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들인 탓에 딱히 제철을 타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를 썰어놓고 맛과 식감을 비교하며 먹어보는 것도 아주 재밌죠. 선생님, 이 자리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25,000원? 뼈째 썰어 먹는 생선인 자리돔은 뼈가 연해지는 산란기인 여름, 지금이 제철입니다. 여기 담긴 건 술뱅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용치놀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색깔과 무늬가 조금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죠. 바로 암컷과 수컷의 차이인데요. 약간 붉으스름한 게 암컷, 녹색빛을 띠는 게 수컷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녹색의 수컷이 살도 더 많고 달큰합니다. 여기 있는 화려한 무늬의 생선은 강담돔이란 녀석이에요. 고급 어종인 돌돔과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으로 그만큼 맛도 좋죠. 이렇게 작아도 맛과 식감이 꽤 좋은 드문 생선 중 하나입니다.
자버란 말은 통상 메이저 품목이 아닌 상품성 낮은 생선들을 가리키죠. 그런 의미에선 이런 것도 자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일본산 양식이 수입되기도 하는 제빵어입니다. 물론 이런 작은 것들은 특유의 기름진 풍미는 없습니다. 대신 산뜻한 감칠맛이 있죠. 저렴한 데다가 양도 많이 나오고요. 가만 보면 저는 모든 생선을 소개할 때 다 맛있다고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맛이 다를 순 있어도 맛이 없는 생선은 없다고 말이죠. 같은 생선도 시기와 상태에 따라 맛이 다르니까요. 예로 서울 감시라며 천대받는 망상어도 제철인 겨울에 살이 찌면 먹을만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육질과 맛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리법을 살리는 건 사람의 몫이겠죠. 이는 이미 우리 선조들부터가 그래왔습니다. 수분이 많은 물컹한 생선을 건조시켜서 식감과 보존성을 높였고 쉽게 부패하는 생선에 염장을 해서 세균 증식을 막고 저장성을 살렸죠. 아직 우리 인간들이 더 맛있게 먹는 법을 모른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하루가 멀게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맛있게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쪽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건 양태입니다. 양태야, 도끼 꺼내라. 잘 알려지지 않은 여름 생선이죠. 살이 단단해서 회를 떠도 맛이 좋고요. 대가리가 커서 수율이 낮은 게 흠이긴 한데 대신 억센 뼈에서 아주 맛있는 육수가 우러나니 탕으로도 즐기면 됩니다. 남부지방 시장에선 이렇게 화로로도 흔히 보이죠. 간혹 이보다 훨씬 큰 놈들도 나오니 그런 건 추천드려 봅니다. 이상하게 생긴 거. 이거 뭔지 알아?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선은 삼색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쑥임입니다. 삼색이와 닮았지만 어딘가 더 험상궂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삼색이에겐 없는 강한 독성을 등가시에 갖고 있습니다. 찔리면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런 까탈스러움에 대한 보상인지 그만큼 육질이 단단하고 맛도 좋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선 쏠치라 불리며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죠. 갈치도 물이 좋습니다. 벌써 기름기가 많이 차 녀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주 크고 맛있는 갈치구이 한 토막 먹고 싶네요. 갈치는 이제부터 점점 더 맛있어지는 생선입니다. 고등어도 일찌감치 기름기 오른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긴 두 가지 고등어가 섞여서 팔리고 있네요. 바로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입니다. 배에 반점들이 있는 게 점고등어라고도 불리는 망치고등어입니다. 통상 여름에 망치고등어가 맛있다고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 자체가 지방이 적은 느낌이라서. 대신 여름엔 고등어보단 역시 정갱이죠. 이쪽에 담긴 빨간 고기는 눈볼 때입니다. 횟감은 아니고 사이즈도 좀 작아서 이런 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구이나 조림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통영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이 녀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볼락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은 생선이죠. 요새는 어획량이 줄며 값이 많이 올라 화라나 선어 모두 꽤나 비싼데요. 죽어서도 제값 받는 건 볼락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횟집 골목은 다 돌아봤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반찬들도 왜 밖에서 보면 죄다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희한하죠. 사실 매니저가 해주는 음식이 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매니저 요리 잘합니다. 음식을 해서 사람들 불러다 밥 먹이는 걸 좋아하고요. 의외죠. 그리고 건어물 가게 한켠에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의외의 물고기가 금붕어입니다. 사실 금붕어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쪽은 서울시장의 메인 골목입니다. 말했듯이 서울시장은 일찍 여닫는 아침 시장인 탓에 오후엔 횟집들을 제외하면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나마 몇 분 남은 어르신들도 이제 마감 준비를 하시네요. 가만 그러고 보니 큰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장첸 사장님을 찾아온 건데 벌써 마치고 들어가셨나 봅니다. 근데 어째 간판도 보이질 않길래 혹시나 해서 다른 상인분들께 여쭤보니 자리로 옮겨서 가게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통영 방문에는 가게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첸 사장님이 누구냐면 예전 영상에서 인상 깊은 손질을 보여주신 서울시장에서 유명하던 사장님이시죠. 실제로 보면 왜 이분을 장첸 사장님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올해도 무화과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이렇게 서울시장 구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봐. 나 먹어봐. 안 먹어? 중무김밥이나 먹을까? 치세요. 오늘 밥은 개가 없으니 고기입니다. 작년에도 들러서 소개했던 오래된 노포새 고깃집이죠. 메뉴에 가격 변동은 없네요. 금세 상이 차려지고 고기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생갈비로 시작했네요. 아침 일찍부터 따라 나온 매니저가 먹은 거라곤 더위뿐입니다. 그럼 저는 뭘 먹었냐고요? 네, 욕 먹었죠. 고기가 익을 동안 반찬 구경 좀 하겠습니다. 짜지 않아 고기와 잘 맞는 명란, 후식용 고구마 마탕, 호박전 하나 먹었어? 매콤새콤한 해파리 냉채, 초필살기 매실장아찌, 아삭아삭 마늘장아찌, 시원한 동치미, 입맛 돋구는 오이미역 냉국, 아삭아삭한 부추무침, 없으면 괜히 소파에 샐러드. 그리고 이 보라색 고추는 가지고추네요. 물론 가지 맛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추 개조금을 내거 같아. 잘 손질된 갈비살은 비주얼만큼이나 아주 부드럽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네요. 기본 소스도 물론 좋기는 한데 그보다 이 아삭아삭한 매실장아찌가 기름진 쇠고기와의 놀라운 케미를 보여줍니다.
저는 고기에 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물론 된장찌개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등심도 좀 더 추가했습니다. 또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니 든든하게 먹여야 하거든요. 달달한 호박죽 한 그릇과 이시리게 시원한 식혜 한 모금, 그리고 과일 한 조각으로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경남 통영의 대표적인 시장 서울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당일치기다 보니 활기찬 새벽 풍경을 보여드리진 못했네요. 다음엔 날 잡고 와서 더 다양하고 저렴한 품목과 맛있는 먹거리 소개해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